안녕하세요, 박미수입니다. 오늘은 하루 24시간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교란될 때 발생하는 과속 노화의 증상과 징후들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렵긴 하죠. 근데 호르몬에 좀 집중을 하시고요, 과속 노화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아무리 자도 피곤하고 오전 내내 무기력에 시달리다가 오후가 되면 갑작스럽게 또 다른 피로와 졸음이 찾아온다, 이런 환자분들이 병원에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십니다. 저녁이 되면 스트레스가 가시지 않아 심신이 계속 깨어있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또 불안하죠. 잠들어도 잦은 각성으로 계속 깨는 거죠. 그리고 깊은 잠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들은 단순 피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있는 호르몬들이 교란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일 수가 있어요. 하루는 어떻게 보면 호르몬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르몬이 또 다른 호르몬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거죠. 특히 이 호르몬 불균형은 우리 몸의 재생과 회복에 악영향을 미쳐 과속 노화, 그러니까 노화의 엑셀레이트가 밟혔다는 거죠. 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우리 몸은 하루 일과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몸의 균형을 잃어버려요. 코티졸, 멜라토닌, 인슐린, 성장 호르몬, 렙틴 등 주요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피로해지고 체중이 증가하고 인지력이 저하되고, 더불어 장기적으로 이런 증상이 누적이 되다 보면 세포 손상과 노화가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과속 노화가 곳곳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노화의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아침, 오전, 오후, 밤이라는 흐름으로 호르몬 교란 상태에서 어떤 증상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침,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을 잘 시작하는 게 하루 건강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합니다. 시작이 반이죠. 코티졸의 부진과 인슐린 저항성의 시작이라는 호르몬 불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침 기상 직후에는 코티졸이 최고조에 이르러서 활력을 주고 혈압을 올려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동시에 인슐린 감성이 높아져서 섭취한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효율적으로 전환이 돼야 되죠. 근데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서 과속노화 징후가 아침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티졸 저하로 인해서 기상 후에 극심한 피로와 무기력, 두뇌가 또렷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됩니다. 자, 나타난 증상들 보면 아침에 혈압이 낮아요. 그리고 기상 후에 브레인 포그, 멍한 증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장에 가기 싫다, 학교에 가기 싫다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로 인해서 아침 식사 후에도 혈당이 쉽게 조절되지 않고 피로감과 염증 반응이 쌓여 노화가 가속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 아침에 공복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당 떨어진다는 표현이 바로 거기서 나오죠. 렙틴 민감도 저하로 인해서 포만감을 못 느껴서 아침부터 간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대사적 스트레스가 유발되죠. 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아침 각성 루틴이 중요합니다. 기상 직후 5분 동안 아침 햇빛을 얼굴과 눈에 직 받아주십시오. 코티졸 분비가 올라갑니다. 공복에 미지근한 물 300에서 500ml를 마십니다. 탈수를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세포 기능이 노화 예방에 유리합니다. 자, 아침에 또 도움이 되는 게 단백질 그리고 유산균, 이게 결합된 식사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산균을 먼저 하나 먹고 단백질을 좀 섭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란, 견과류, 연어, 두부, 그릭 요거트 등이 도움이 되겠죠. 혈당의 급상승을 막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유산균 플러스 단백질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침에 스트레칭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공원에 가서 5분에 10분 정도 스트레칭하고 병원을 출근합니다. 아침 스트레칭 또는 5에서 10분 정도 산책, 몸을 깨우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해서 노화가 빨라지는 것을 방지하게 되죠. 자, 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전의 호르몬 교란의 특징은 성장 호르몬 저하와 신진대사 둔화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오전에는 밤사이 분비된 성장 호르몬이 일부 남아서 근육의 회복과 지방 분해를 촉진해야 됩니다. 인슐린과 균형을 이루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정신적 각성 상태로 업무나 학습 능력을 최적화하게 되죠. 그런데 호르몬 교란으로 인해서 과속노화가 오전에 나타난다면 어떤 징후가 있을까요? 성장 호르몬 저하로 인해서 근육 회복이 지연되고 지방 분해가 어려워져서 체형 변화와 함께 세포 노화가 가속되죠. 렙틴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전 내내 허기가 느껴지고 잦은 간식 섭취가 이어져서 각종 대사질환 위험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코티졸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작은 자극에도 불안감을 느끼고 염증 반응이 누적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오전 대사 활성화 루틴을 가동시켜 보십시오. 성장 호르몬을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업무 시작 전에 2에서 3분간 근육운동, 스쿼트 10회, 팔굽혀펴기 5회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병원에 와서 스쿼트하고 팔굽혀펴기 합니다. 성장 호르몬 및 인슐린 감수성 유지로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카페인은 일어나자마자 드시지 말고요. 만약 드신다면 기상 후 1시간 뒤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직후가 아니라 약간의 텀을 두어서 코티졸 리듬을 해치지 않도록, 충돌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전 중에는 10분 주기 정도, 물론 빠르면 5분 정도 주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1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말초순환이 떨어지고 노화인자 증가함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일어나기 힘들면 손 좀 털어주고 이렇게 고개 돌려주고 발끝 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후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심화되고 코티졸의 과다 분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오후에는 인슐린 감성이 낮아지므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는 피하는 게 좋아요. 자, 인슐린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점심 식사하고는 조금 걸어서 인슐린 좀 도와주라고 말씀드리죠. 코티졸 수치가 서서히 낮아져 저녁과 휴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호르몬 결함으로 인한 가속 노화의 징후는 인슐린 저항성 심화가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혈당이 급등하고 오후에는 오히려 혈당이 떨어지면서 무기력 증가, 졸음이 찾아옵니다. 자, 이거를 혈당 롤링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 반복이 세포 스트레스와 노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코티졸의 과다 분비로 인해서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되어 몸의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려워지고 활성산소와 염증이 늘어서 세포 노화가 빨라지게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멜라토닌 생성이 억제되면서 밤이 되어도 숙면이 어려워지고 성장호르몬 분비가 다시 줄어들겠죠.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 오후에는 혈당 안정화 루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10분 산책, 저는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자, 겨울 동안 힘들어서 못했다면 이제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봄이었죠. 그러니까 날씨가 덥다 춥다 가리지 말고 이제 너무 춥거나 더우면 실내에서라도 이렇게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걷기만으로 혈당 조절에 돕고 노화인자를 억제합니다. 점심은 저탄수화물, 고단백으로 구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오후 식곤증과 가속 노화를 방지하려면 탄수화물 섭취량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100번을 드신다고 한다면 거꾸로 식사법 하시죠. 채소고기밥 하시고 밥을 조금씩 남기는 습관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후 카페인은 2시 이후에는 피해 주십시오. 이미 가다해진 코티졸을 더 올리지 않도록 해서 저녁과 밤에 잘 주무셔야죠. 회복 리듬을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밤이 왔습니다. 밤의 호르몬 교란의 핵심 기전은 멜라토닌 분비 억제와 수면 장애입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해가 지면 멜라토닌 분비되어 수면을 준비하게 됩니다. 코티졸은 최저점에 도달하여 몸이 이완되고 성장 호르몬이 수면 중에 분비되어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며 체지방까지 분해합니다. 잠을 못 자면 체지방이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호르몬 교란으로 인한 가속 노화의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멜라토닌 분비 저하로 인해서 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하고 잦은 각성으로 숙면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코티졸이 가다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쉼없이 긴장 상태를 이어가며 세포 손상과 노화가 더욱 심화됩니다. 성장 호르몬의 분비 감소로 인해서 근육량이 줄어들고 체지방이 축적되어 신체 노화가 눈에 띄게 빨라지죠. 해결책은 숙면 루틴으로 멜라토닌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몇 가지 반드시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2시간 전에 하시기 좋은데 정 안 되면 1시간 전부터라도 전자기기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그렇게 조금 고요한 환경에서 잠을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블루라이트를 피하고 독서나 차분한 활동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높입니다. 저녁에는 따뜻한 차, 캐모마일이나 루이보스 등이 도움이 되죠. 긴장을 완화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자, 아까 1시간 전부터 전자기기를 피하자고 했죠. 그래서 10분 전부터는 스트레칭을 해주시거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478 호흡 명상, 눈 감고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쉬고 8초 내쉬고 머리에 생각이 비워지면 생각 중지, 심박수를 낮추고 숙면에 대도 도와 세포 회복과 노화를 늦춥니다. 그리고 일정한 수면 스케줄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잠을 자는 데 있어서 일정한 시간에 자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체 리듬이 안정화되면 호르몬 균형이 개선되어 노화를 예방하게 됩니다. 자, 결론 내보겠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호르몬들이 교란되면 단순히 피곤함을 넘어서 다양한 장기와 시스템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되죠. 과속 노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되찾는 것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위의 실천법들을 꾸준히 실천해 주신다면 서서히 호르몬 리듬이 정상화되고 몸속 세포의 재생 능력도 향상될 것입니다. 하루의 작은 루틴 변화가 쌓여 마이크로스카이라고 하는데요. 과속 노화라는 파국적 결과를 피하고 젊고 건강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실천을 통해서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일상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